안녕하세요. 아빠의 공감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22년형 기아 봉고 후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한 지가 약 한 3개월이 다 돼 갑니다. 구매 당시에 풀옵션 차량으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뭐 크루즈, 그 다음에 전방 추돌, 그 다음에 뭐 통풍, 핸들 열선, 그 다음에 기아 커넥티드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뭐 지나가는 길에 많이 물어보세요.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 차 전기차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괜찮으냐고 물어보시면 일단 저는 짧게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드려요. 말 그대로 전기차 좋습니다. 저는 제가 앞전에 현대 따블포터를 몰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아주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기차 힘은 좋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힘 좋습니다. 정차하고 스타트를 할 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제가 뭐 신호가 바뀌자마자 막 과속으로 튀어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는데 반응 속도가 원래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 옆에 아무도 없어요. 뭐 옆에 뭐 승용차가 됐든 뭐 스포츠카가 됐든 스포츠카는 좀 더 막 달려가니까 좀 빠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타트 할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힘도 오르막길에서도 뭐 80km 이상 쭉 차고 올라갑니다. 그냥 쭉 차고 올라가요. 차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뭐 불편함이나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잘 차고 올라가요. 또 물어보시는 게 한 번 충전하면 뭐 얼마나 갑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약 한 3개월간 타본 결과 완충을 하게 되면 250km는 그냥 갑니다. 실제적으로 공인연비가 211km 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제가 타보니까 한 250km는 너끈히 탑니다. 250km를 타게 되면 약 한 10% 정도가 남습니다. 10% 정도가 남아요. 제 운전하는 기준입니다. 뭐 이거는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니까 저는 경제 운전을 합니다. 예. 이게 남기 때문에 다시 충전을 이렇게 하죠. 한 번 충전에 250km를 가는데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저는 키로당 180원 합니다. 휴맥스 EV라는 전기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하면 키로당 180원이에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약 한 400원이 되는데 굳이 회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180원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만땅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만원이 채 안 됩니다. 앞전 차를 현대 더블포트를 몰고 있었어요. 그 차는 제가 40리터씩 넣었는데 매주 주유를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40리터를 넣게 되면 거의 8만원이 나오죠. 저는 3일에 한 번 충전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를 100km 정도 남겨놓고 충전을 하는 편이에요. 갑자기 제가 이게 업무를 보다가 긴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를 갔다 온다고 했다가 진짜 3% 남겨놓고 충전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조건 한 90km에서 100km 정도가 남으면 무조건 충전을 시작합니다. 6,000원을 넣고 충전을 시작하면은 거의 주행 가는 거리가 약 한 230km 가까이 나와요. 220km 정도 나오거든요. 220km 정도 나오고 또 한 3일 정도를 타고 또 충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12,000원이 나와요. 12,000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한 달로 따지게 되면 48,000원 정도 나오죠. 그거는 그냥 5만원을 칠게요. 일반 경유차 제가 앞전에 더블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주,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8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달로 치면 32만원이 들어갑니다. 32만원. 그냥 30만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제 기준으로 30만원을 넣었을 때 360만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48,000원인데 이것도 계산하기 쉽게 5만원 할게요. 1년에 60만원입니다. 그러면 경유차는 360만원, 전기차는 60만원, 300만원이 남습니다. 300만원이 세이브가 돼요. 엄청난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차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하시면 저는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다음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배터리가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 8년 10만 킬로를 보증을 하거든요. 경차하고 지금 전기차 비교했을 때 약 한 달에 1년에 300만원이 세이브가 되는데 8년에 10만 킬로라고 하면은 2,400만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차값이 나와요. 차값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예. 배터리가 그 안에 망가지지 않을 거고, 만약에 8년 정도 가서 배터리가 점점 성능이 떨어지고 한다면 보증을 하니까 교체를 해주던지, 또 그 안에 아마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만큼 또 세이브가 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조용합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소음을 발생시킬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승차감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일단 공차일 때 기아 봉고가 현대 포터보다는 조금 많이 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판스프링이 아마 세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포터하고 기아 봉고하고 약 천고 차이가 한 10cm 정도 나더라고요. 포터 같은 경우에는 쇼버가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기아 봉고를 처음 탔을 때는 와, 굉장히 튄다. 물론 짐을 이렇게 실어버리게 되면 승차감은 굉장히 좋아지죠. 승차감도 굉장히 좋다. 예, 이 차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서울까지 못 갈 게 뭐야, 그죠? 22년형은 내비게이션이 일단 10.1인치로 커졌죠. 무선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일단 5년간은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연회비가 5,000원을 붙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화면을 분할 화면으로 쓸 수 있고 전체 화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 보는 맛이 정말, 기아 커넥트가 되면서 음성으로서 에어컨을 켜고 끄고, 그 다음에 공조, 그 다음에 히터 이런 것도 다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전화, 내비, 음성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고 됩니다. 차선을 인식하게 되면은 핸들이 조향이 됩니다. 이렇게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차선을 중간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돌려줍니다. 사이드로 치고 가지 않게 사이드 이렇게 핸들이 돌아갑니다. 핸들이 돌아가고 바로바로 떠요. 핸들을 잡아라고 바로바로 정보가 뜨기 때문에 핸들을 꼭 잡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가보면서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방에 볼록 거울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안전 때문에 없어졌는데, 그러면 앞쪽에 거울이 사라졌으면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센서가 없어요. 센서가 없으니까 이게 포트가 뭡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도 이게 잘 빠져나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게 최대의 장점인데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 얼마나 남았는지 감지를 이렇게 소리를 해주는 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청고가 높고 앞이 짧아서 잘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앞에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그거는 진짜 기술부에서 실수했다. 그런 분들 실수했다.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뺐냐 말이야. 왜? 진짜 여러분, 이게 보이죠? 햇빛 가리개인데 제가 여기에 보면 비닐을 안 뗐어야지. 안 뗀 이유가 여기다가 앞에 칼집을 내서 박스를 잡아 넣어서
이거를 뺐다가 꼽았다가 하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실 건데, 햇빛이 옆으로 들어올 때 있잖아요. 옆으로 들어올 때 기존의 거를 옆으로 가려서 쓰게 되면 딱 정말 안구, 우리 요 안구까지만 딱 가리게 되고, 그 외에는 뜨거워 죽겠어요 진짜. 이게 없으면 절반 약간 넘게 이 창문을 가려요. 그래서 와, 옆으로 햇빛 들어올 땐 이거 있으나 마나거든요. 이것도 설계의 실수겠죠. 그죠?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것도 실수다. 예. 그죠? 이 바로 때리거든 얼굴을. 정말 뜨거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한다고. 아우, 이 뽀대 안 나게.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트 하게 되면 제 옆에 아무도 없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제가 과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 한 50km입니다. 50km.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네. 충전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충전 커넥트 부위에 이게 조명이 없으니까 너무 어두워요.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는데, 이 뭐 LED 하나라도 딱 달아놨으면 정말 이게 좀 잘 보일 텐데, 이렇게 배터리 잔량 이 버튼이 있어요. 확인 램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쫓겨난 LED라도 하나 박아 놓으면 잘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충전을 할 때 굉장히 이게 타이트하거든요. 이것도 정말 기술부. 좀 이런 거 좀 빠뜨리지. 좀 정말 내가 지금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이걸 빠뜨렸단 말이야. 왜 이거를 빠뜨렸냐 말이야 진짜. 굉장히 어두워요. 빠뜨리면 안 되지. 아무튼 요 세 가지 말고는 저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대략 이 정도인데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기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타시라. 갈수록 전기차 보조금은 점점 줄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